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이번 주 투자 생각은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을 체크해보고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테슬라에게 중요한 주간이었습니다. 인도량 발표 후 바닥권을 깨고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죠. 이번 2분기 인도량 발표의 서프라이즈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기대했던 방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잘 나오는 서프라이즈가 있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과 사업부에서 기대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들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말 그대로 오랜만에 서프라이즈 같은 서프라이즈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핵심은 인도량이 아닌 9.4GWh를 인도했던 에너지 사업부에서 있었습니다. 인도량 자체는 지난 1분기가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 9%이니까 특히 약했고, 그러고 나서 이번 분기는 마이너스 5% 수준으로 점점 좋아지는 그림입니다. 마진이 이전 수준에 비해서 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분기 5월에 전사 임직원의 10%를 해고했던 약 14,000명 정도를 해고했던 걸 생각하면 일회성 구조조정 비용이 꽤나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분기는 공장 가동률이 낮았고 영업비용도 꾸준히 높아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어도 지난 1분기가 마진의 저점이었으며 하반기로 볼 때 7% 이상은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2분기에부터 마진이 올라오고 최근에 경쟁자들이 대거 전기차에 대한 투자 속도를 줄인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 강도 면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유려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는 이미 마진율로 볼 때 작년부터 20% 초중반을 달성했었습니다. 신형 메가팩을 판매하면서 프로젝트 규모가 낮은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수익성이 조금 더 좋아졌으며 라드록 공장의 가동률이 높아지면서도 더욱더 좋아졌죠. 전사 매출에서 보자면 에너지 사업부가 크게 차지하진 않았지만 에너지 사업부의 마진율이 높아지니까 자동차의 마진율이 낮아졌을 때에도 바닥을 잡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늘어난 메가팩 인도 볼륨만큼 에너지 사업부의 매출도 크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다만 최근에 리튬과 LFP 가격이 낮아진 만큼 테슬라도 그렇고 플루언스도 업계에서는 수요 진작을 위해서 메가팩의 가격을 이전 고점에 비해서는 45%, 약 50% 가까이 하락시켰기 때문에 기가와트 시의 볼륨이 늘어나는 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에너지 사업부의 매출이 늘어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 대신 볼륨이 높아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있을 메가 상하이로 인해서도 더욱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연간으로 약 1달러 정도가 추가되는 EPS 그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EPS는 2.6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고 1분기를 제외하고 2분기부터 좋아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0.75달러 정도로 올해 EPS는 3달러 초반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EPS상은 30% 정도 업사이드가 생긴 요인이었고 주식도 실제로 30%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야흐로 8월 8일 로보택시 이벤트를 하루 앞두고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한번 올려드린 바 있었는데 4월 중순에 올려드렸던 로보택시로 가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에 대해서 3가지 핵심을 다뤄드렸었는데요. 핵심에 대해서는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크게 볼 때 삼각 수렴을 뚫고 다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뚫지 못했던 라인을 강하게 뚫은 것이기도 하고 갭으로 상승해서 강하게 뚫은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라인은 코로나부터 이어졌던 라인을 지켰다고 보고 있고 위로는 저항을 뚫은 모양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많이 좋아해 주신 자료는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6월 27일 바이든 TV 토론 이후 바이든 쇼크가 상당히 오랫동안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생각을 일부 담고 있는 아젠다 47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근 6월 27일에 치러졌던 첫 대선 TV 토론 쇼크가 매우 컸습니다. 여론조사로 볼 때는 쇼크가 크게 보이지 않지만 두 후보 중 누가 이길 것이냐, 이런 배팅에서는 매우 빠르게 반영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바이든의 대선 승리 가능성은 4월에 40%대, 그리고 TV 토론 직전엔 35%, TV 토론 이후에는 20% 초반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민주당 색깔의 언론이었던 뉴욕타임즈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칼럼을 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대선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의 관심도 대선 경쟁에서 바이든을 교체할 수 있는가, 바이든이 언제쯤 내려올 것인가, 이런 것에 쏠려 있습니다. BBC도 그랬고 가디언지나 폴리티코, NBC나 워싱턴 포스트, 이코노미스트 등에서도 최근 모두의 관심이 이쪽에 쏠려 있죠. 대통령 후보 자격을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주말 동안 가족과 보좌진들에게 대선 참여 여부를 논했고 레이스를 이어가겠다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지지나 경제적인 지지, 대선 캠프에 들어간 돈 차원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트럼프가 이기느냐 바이든이 이기느냐 그 자체는 이미 프라이싱에 어느 정도 반영해 가고 있었죠. 그렇지만 두 번째는
이미 여러 국가의 대선에도 그랬고 이번 프랑스의 마린 르펜 선거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선거에서는 특정 후보의 정당이 이기느냐 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크기로 크게 이기고 작게 지느냐도 중요합니다. 바이든의 당선 때 블루웨이브를 걱정했던 것처럼 특정 정당이 대통령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 혹은 레드웨이브는 주식시장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균형과 견제를 골디락스라고 선호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그 정도까지 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지만 TV 토론의 쇼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레드웨이브 혹은 공화당 스윕, 리퍼블리칸 스윕을 걱정하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몇 거래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배출 규제를 폐지하는 건 행정부의 일임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만 IRA는 의회가 동의하며 발효된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더라도 쉽게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트럼프가 2019년에도 전기차 세액공제 7,500달러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젠다 47에서 가장 먼저 짚어봤던 건 에너지 정책이었습니다. IRA 등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하는 어떤 포퓰리즘적 성격을 빼고 조금 더 실무적인 것들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젠다 47이 실제로 내용들이 그렇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트럼프 2.0을 맞이해서 트럼프가 어떤 에너지 산업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니까 결국 트럼프는 미국이 지구상 있는 모든 산업화된 국가 중에 에너지 비용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왔던 모든 행정명령과 규제를 되돌려서 없애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채굴과 시출을 크게 늘려서 생산량 자체를 높이겠다. 그렇게 하면 수출해서 먹고 살기 시작하면서 인프라도 깔릴 것이고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노동자의 일자리가 많아진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순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의 핵심은 모든 에너지원이 지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생산되도록 하겠다. 재생에너지의 흐름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막았던 규제들을 다 풀자는 것입니다. 산업용 전기 가격이 싸야 미국에서 더 많은 공장을 지으려고 할 테고 AI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을 테니 에너지 생산에 대한 규제를 모조리 풀어버리고 중국보다 더 싸게 만들자는 것이죠. 뒤에 보시게 되면 실제 트럼프의 구호 또한 미국의 에너지를 발산해버리자 이런 것에 가깝죠. 다 뽑아버리자 혹은 더 많이 시추하자는 것에 가깝습니다. 낮은 에너지 비용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이 생략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국방과 미국 방산기업에 대한 생각인데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이유가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겠다는 목표입니다. 과거에 말했던 트럼프의 불확실성의 악령, 트럼프 상호무역법을 되살리겠다는 것이죠. 트럼프 상호무역법이란 미국과 무역하는 나라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그렇게 많은 관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나라는 미국에 많은 관세를 부여하고 있으니 우리에 대한 관세를 없애거나 혹은 우리도 같이 관세를 올리겠다 이런 것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면 똑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것이죠. 트럼프는 또한 1816년부터 1947년 사이에 미국 경제가 고성장기일 때는 평균 37%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341% 높으며 EU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50% 높고 전 세계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2배가 높으니 다른 나라들은 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미국으로 제품만 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란 공장이 없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로직이었죠. 전반적으로 관세를 높이게 되는 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고 그 관점에서 관세를 물기 싫다면 타 국가들이 미국에게 매겼던 자국 관세율을 내리거나 같이 내리거나 혹은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같이 보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 비용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많이 느껴졌고 지금 트렌드를 바꾸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변동성을 굉장히 높이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주간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상반기를 결상했던 자료이지만 동시에 최근에 바이든 TV 토론 쇼크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퀵 코멘트를 드렸었으며 지난주 주요 실적 발표 기업인 페덱스와 마이크론, 나이키, 월마트를 정리했으며 중국 내의 AI 수요를 알기 위해서 바이두의 API 콜을 월별로 한번 살펴봤고 AI 클라우드 가동률을 체크해봤습니다. AI 수요를 알기에 가장 좋은 자료였죠. 두 번째는 트럼프가 당선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트럼프 공약 성격을 띤 아젠다 47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질서에서 변화를 예고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죠. 세 번째는 오픈 AI의 퇴사자익을 네 번째, 엔드게임을 향하여 사막에서 봅시다 라는 제목의 자료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991년 우리는 걸프전에서 국방기술 우위가 어느 정도까지 전쟁의 양상을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느꼈습니다. 막대기와 돌의 시대를 넘어서 칼과 창, 소총과 대포, 기관총과 탱크, 폭격기와 미사일,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에 이르기까지 경이로운 과학기술의 역사가 증폭됐을 때의 미래를 생각한 글입니다. 네 번째는 신고가를 이끈 아마존의 카드인,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인데 물류 전략의 지역화입니다. 아마존 플라이휠의 핵심은 최저가이죠. 이 최저가의 핵심을 맞추기보단 사실 베조스는 저가의 상품을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가에 팔면서도 더 나은 마진을 가질 수 있도록 비용 구조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이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률에 가장 큰 기여를 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은 비밀 중 하나이죠. 아마존은 작년에 리저널 풀필먼트 센터 8개를 구축했고 올해부터는 새로운 인바운드 아키텍처와 로컬 배송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최근의 물류 전략을 체크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업계 전문가 인터뷰. 엔비디아는 왜 블랙웰부터 플랫폼이라고 불러달라고 할까? 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심화 자료였습니다. AI 가속기 시장의 전체에 대해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월 2건의 자료는 무료로 보실 수 있으므로 엔비디아 쿠다와 가속 컴퓨팅, 하이퍼스케일러의 엔지니어링 역량과 그 이면에 있는 기업들의 니즈를 살펴본 자료였습니다. 지금 AI 하드웨어가 칩이 아닌 생태계의 싸움임을 이해해야 보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했으며 AI 칩 스타트업들의 딜레마, 빅테크 기업들의 역량 차이와 생성형 AI 시대를 만난 광고 시장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